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 등을 지지 기반으로 둔 군소정당들도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발굴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진보당에서는 20대 대선 후보였던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날 투표율이 30%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역 공약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전남도당은 국립의대 신설과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대전환, 농민수당 강화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 공평국가, 그리고 미래국가, 새로운 제7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영역을 우리 진보당이 제시하고 원외 정당인 정의당도 노동당과 녹색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접수 결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오는 26일까지는 토론회와 지역 유세가, 이후 나흘 동안은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발이나 발전 위주의 정책이 아닌 친서민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전남도당은 의대 설립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을 대선 공약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든가 중소형세 상인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되어 있고 약자인 이분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해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군소정당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미래발전 정책 과제들의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선 전 기간은 행사에 제약이 많아 오히려 각 부처의 건의 활동에 좋을 수 있다며 발굴한 75건의 전남 정책 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각 정당과 협조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구지역과 관련해 청정 지역이 깨져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철저한 전파 경로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 주차장 일부가 내려앉는 등 집안 침하 현상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옆 도로에서 진행 중인 전선 지중화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순천시와 한전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방지턱 넘듯 흔들립니다. 아파트 한개동 앞 주차장 일부 구역이 내려앉아 고저차가 생긴 겁니다. 지난 2019년 사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집안 침하가 의심되는 지점은 더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계단과 바닥 사이 틈이 계속 벌어져 보수에 나섰다가 밑으로 뚫린 공간이 발견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현상이 3년 전부터 보였다고 말합니다. 한 2, 3년, 딱 눈에 띄기는 약 2년 전부터 내가 됐었어요. 이거. 완전 꺼지기는 한 7개월 전부터 완전 이렇게 꺼져버리더라고요. 아파트 옆 8차선 도로에서는 고압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공사가 지난 2023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은 땅 파는 공정이 장기간 이어진 게 집안 침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지중화 사업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집안을 때리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이 집안이 계속 주저앉아요. 조금씩 점점. 주민들은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도 현장을 둘러보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시행사인 한전의 집안 치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전 담당자는 곧 현장을 자세히 둘러보고 집안 치마와 공사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차세대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순환단지 시설 위치를 놓고 논란입니다. 광양시도 자원순환단지 설치를 위한 입지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의 한 야산입니다. 광양시 차세대 자원순환단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이 일대 두 곳의 부지를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1순위와 2순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1일 기준 소각시설 220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9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규모로 2030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공사 착공을 위해 행정적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의 공개 열람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관련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추진 계획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올해 12월 달까지 기본 계획 및 투자 심사 완료를 한 이후에 2027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9년에 시설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자리에서 후보지 인근의 9개 마을 700여 가구 주민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정된 후보지 일원은 도심과 멀어 에너지 회수라는 시설 목적에 어긋난다며 선정 후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터전 바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 운영하더니 이제는 사전 논의 절차도 없이 소각시설을 건립하려 한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약속 안 지키고 또 1, 2분째를 해갖고 이 오늘 굴거지 설명하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누구 따라라! 과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광양 시민이라면 그럴 수 있냔 말이오. 주민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한때 격앙된 분위기까지 연출됐습니다. 나는 지금 자체가 이 수학자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자체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냐 가져야 이하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시의 대변이에요.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광양시도 쓰레기 소각 시설 조성 사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지만 주민 반대가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이 하수처리 시설 등과 관련해 행정절차 준수와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위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투자기업 보조금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침을 정비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수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1조 8,380억 원으로 당초 본 예산보다 3,500억여 원 증액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이 같은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번에 의결된 예산과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시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거북선 축제와 관련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호국 문화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로 영구 이전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기억하는 생명기억관이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계획과 현장의 의미를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바다에 잠기며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공간이 목포에 조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목포 신항 뒤편 고화도 인근 공유 수면에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2,117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은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세월호 생명기억관에는 4.16 기억관과 생명공원, 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영역 중이며 내년 착공과 29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생명기억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억관 중심에는 세월호 선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전시됩니다. 현재 목포신항에 임시 보관 중인 세월호는 2년 뒤 특수 운송 장비를 이용해 고화도 미립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동 후에는 강철 기둥 위에 안전하게 고정되고 외부 손상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 구조물도 설치됩니다. 선체 내부는 안전 점검과 보강을 거친 뒤 일부 구간만 탐방로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세월호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은 단순한 선체 이전이 아니라 국민적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월호는 이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키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미드필더 알베르티가 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2 7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 중 한 명으로 전남의 연승을 이끈 알베르티를 선정했습니다. 알베르티는 지난 12일 화성FC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 코너킥 후 흘러나온 공을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는 민주화운동의 사적지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의 유적지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5.18 45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유적지를 연결하는 광주 정신길을 탐방하는 인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항과 나눔의 광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광주 정신길을 이재원 기자가 함께 걸어봤습니다. 광주의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일빌딩 245.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무등산과 광주의 유래가 얽힌 해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장로 이 4가 5가가 있는 데가 공수방이에요. 공수방은 이 성내에 있는 관청에다가 물자를 대는 방이었어요. 전일빌딩 245를 나선 학생들이 아시아 문화전당 옆길을 돌아 도착한 곳은 흥학관 예터. 지금은 현대적 건물로 변한 흥학관은 1920년대 다양한 사회단체가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던 진보 활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걸어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언제나 시간이 된다면 걸어볼 것 같긴 해요.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시작해 구도심을 관통해 정일성 생가토와 1910년대 신문 잡지를 함께 나눠 읽었던 종남서터로 이어지는 길은 광주정신 원형길. 5년 전 광주 동구가 인문 자원을 발굴해 이야기를 입혀 만든 4개의 인문 산책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5.18 민주광장과 구적십자 병원 등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를 비롯해 흥학관터 등 항일운동의 유적지도 산재해 있어 저항과 나눔으로 대변되는 광주 정신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광주는 어떤 사람들은 폭동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민주운동의 시작, 지금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광주에서 이런 자그마하게 시작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없어진 것도 있고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잘 기록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기억하고 광주 정신을 계속 오랫동안 계승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5.18 45주기를 맞아 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광주 정신길.
누구나 5인 이상 신청하면 자세한 입문 해설을 곁들여 함께 걸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내년도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 의회가 2026년을 선방문의 해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제245회 여수시 의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의원 20명은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과거 한국의 방문의 해를 지정해 국가 브랜드를 높인 것처럼 내년을 선방문의 해로 지정해 선박람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섬 지역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섬 방문의 해 지정을 통해 전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을 섬으로 집중시키고 섬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별자리 천체 관측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고흥구는 4월 한 달 동안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접수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200명 모집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참가자는 광주 전라권이 32%, 부산 경상권이 31%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참가자도 28%에 달했습니다.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지구 문명에서 우주 문명을 주제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학생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공개했습니다. 국립순천대 스마트 도서관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3년 동안 재구성을 거쳤으며 개방형 열람실과 그룹 스터디룸을 갖췄습니다. 일부 공간은 지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도서 대출 확대, 야간 이용 연장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집니다. 한편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은 캠퍼스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역동적인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나간배가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브랜드 대상은 7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순천 나간배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